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 소환 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요. 이건 좀 저는 단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사 아닙니까? 검찰이 하자는 대로 자꾸 끌려 들어갈 일은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해야죠. 그럴 게 없는 권력이처럼 돼 있잖아요. 메뚜기 한철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만났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시작하고는 처음이고, 예, 원래 가기로 했었었는데 이재명 대표 코로나 걸리면서 이제 약간 미뤄졌었는데, 요거 공교롭게도 이제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좀 이제 덧대어지는 상황에서 만나서 뭐 이걸 계기로 이 어려움, 서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친명과 친문이 갈등이 봉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시적이든 뭐 좀 중장기적이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봉합이 좀 될 걸로 보세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때죠. 공천할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또는 총선 승리 대승하고 났을 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별로 필요치 않았죠. 그때는 이른바 친문 이런 게 별로치 않았었는데 그 총선을 거치고 나서 이른바 이제 조국혁신당도 생겨나고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도 이루어지고 또 김동연 지사가 공공연하게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요새 최근에 말씀 많이 김부겸 하시더라고요. 전 총리도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이러다 보면 이제 경쟁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총선 공천과 총선 승리할 때 본인이 누렸던 그 독자적이고 압도적인 위상이 아직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흔들 개연성은 좀 생겨났잖아요. 요소들이 좀 주변에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게 뭔가 연대하는 틀을 만들어서 이런 자잘한 요소들이 좀 제압이 되는 진정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의회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엄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점이 있고 한 번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대놓고 비판한 적은 없어요. 뭐 서운하다 이런 감정들은 많이 전달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두 분 또는 두 세력이 손을 잡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10월에 있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이미 이 조국혁신당과 경쟁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요인들은 계속 이제 생겨나고 커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두 분이 손을 잡고 가는 거는 현대에서는 양쪽 다 윤민하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근데 반대 진영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적으로는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둔하다. 두 세력을 왜 묶어줄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법 리스크가 두 사람의 오작교가 됐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우리 표 늘리는 것과 상대표를 줄이는 거잖아요. 줄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중에서 일부러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쪼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합쳐주고 있는 거. 지지율 23% 대통령이 반대 진영을 자꾸 결속시켜준다? 뭐죠 이게? 제가 모르는 무슨 고단수가 있나요?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랬는데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사진 함께 찍고 뒤에 이렇게 쭉 의원들 같이 있는 사진 보셨어요? 거기서 놓고 보면 소위 말해 이제 뭐 수석님도 문재인 정부의 이제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사진 나오네요 하셨겠지만 저기 보면 사실은 전현희 의원이라든가 뭐 진성준 의원, 김우영 요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긴 한데 사실상 찐문이라고 할 만한 분은 저기서 한 분 정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진이 보여주는 게 다 함께 웃고 있지만 저 뒷배경에 있는 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상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친문이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진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저 사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뭐 사진 한 장 가지고 억지로 이런저런 해석을 갖다 붙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네. 이재명 대표 진영으로 지금 다 그렇죠.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저기서 이재명 대통령 면호도 막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현재 요 상태에서 냉정하게 보면 네. 다음 대통령이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인 건 맞죠. 그쵸. 지금으로서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보면 세간에 민주당 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둘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응? 예, 여의도의 대통령 여대와 용대가 있다. 네. 용산 대통령과 애도 대통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있죠, 실제로. 그 대통령 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길 빗대가지고 과거에 이회창 대표를 소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소환하고 있나요? 이회창 대표가 그때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네. 진짜 7년 대통령이라고 그랬던가요? 아, 네. 대통령 되는 거 당선, 뭐 따놓은 당상이고 네, 네. 지금부터 사실 대통령 행세를 하니 네. 한 7년 대통령인가 뭐 그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됐냐?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너무 누리고 네. 너무 행세하고 너무 군림하면 그 대통령 되는 데는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역사 꼭 그렇게 되풀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네. 또 되풀이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거니까 네. 몸을 좀 낮추는 거, 또 민생에 집중하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적절하게 소통하고 연대하고 손잡는 거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이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숙제죠.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저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이 집권해야 된다.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원론적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의미다. 아니면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일극 체제가 리더십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당내 이제 친문들도 함께 뭉쳐라. 어떤 걸로 봐야 되나요? 가장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떻게 잘 문재인 대통령을 측근해서 지근거려서 얼마나 보셨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정무수석을 했는데도 네. 친문으로 잘 안 봐줘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레드팀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정무수석을 하셨잖아요. 크게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현 단계에서는 네. 민주당 중심으로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선 주자로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 없을 거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도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너무 이르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말로 해서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네. 또는 김경수 전 지사가 12월에 들어와서 나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권력 의지를 좀 드러낸다. 김부겸 전 총리가 저도 한번 뛰어볼랍니다. 자기 이 밑에서 부총리를 했고 총리 제안까지 했던 김동연 지사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면 안 돼, 너 하지 마. 야, 나는 이미 이재명 대표 지지하기로 했어. 이럴까요? 그때는 개입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쵸, 그런데. 그렇죠. 그럼 그게 또 논란이 되죠. 그러면 댁들끼리 잘 경쟁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누구를 지지한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어떻게 굴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제가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이다.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이다. 지금 뭐 일부 강경파들이 나가서 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하고 친문을 공격하는 거는 백해무익하다. 아무런 도움 안 된다. 당내 갈등만 조장하는 그건 제가 뿐이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건 표는 더하기를 해야지 마이너스라면 지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지금 민주당이나 여의도 민주당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을 거다. 세상에 일어나는 거는. 네. 윤석열, 김건희는 빠질 테고 이미. 네. 그럼 기정사실로 다음 대선에 액터가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도 네. 본인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꼭 한동훈이 후보냐?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주자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사인이죠. 그러니까 그 워딩들이 되게 윤 대통령.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을 추수하거나 추종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거부감이 적은 정치인 아닌가요? 오세훈 시장? 안티가 적죠. 적죠. 네. 예. 그러니까 본선 경쟁에만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가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당내 기반도 아직 네. 장악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리는 대한민국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세우는 게 없잖아요. 네. 뭐 하는 듯 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듯 하는 같은데 뭐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그게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야당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자꾸 막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다른 얘기를 하면 쫓아내려고 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 네. 이건 나빠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뭐 권력을 집중시킵니까? 이미 대통령 빼놓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그 말씀 하신 걸까요?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외연을 좀 확장해야 된다라고 애둘러 말씀을 하신 게. 그분은 평소에 소신이 그래요. 평소에 늘 소신이. 초대 계실 때도 늘 하시는 말씀이 정당이라는 게 통합적 구도하에서 네. 자꾸 더하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민주당이 그 정신이다. 민주당이 분열했다가도 계속 통합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지 안에서 뭔가 자꾸 쪼개고 나누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랬을 때 늘 졌다. 그 양반 소신이에요. 네. 예,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소신이기도 하고 아마 지금 민주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얘기이지도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 원래 소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중도 확장 등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외연 확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죠.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좀 갇혀 있잖아요. 그쵸. 지금 갇혀있죠. 좀 뭔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도 돌파구가 좀 필요하긴 한데 요거까지만 여쭤볼게요.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 소환 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요. 응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좀 저는 단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하자는 대로 자꾸 끌려 들어갈 일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네. 단호하게 해야죠. 단호하게 해야 된다.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정치에 자꾸 검찰이 이 사건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거 네. 그건 이제 끊어야 될 때예요. 이제 끊어야 될 때다. 그죠. 그래서 사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관행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대의 길로 가버려서 검찰이 저렇게 지금 심하게 말하면 준동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울 게 없는 권력이처럼 돼 있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절제하고 자제할 때 빛나는 거고 힘이 있는 거지. 칼을 칼집에서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기 시작하면 당장은 무서워서 피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적대시 하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네. 그 내부에서 뭔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 가면 파국이잖아요. 우리가 검찰 제도라는 거를 검찰이 기여한 것도 많아요, 사실 잘 따져보면.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뭐 검찰 제도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 어떤 권한을 줄 거냐, 제도적으로 또 어떻게 재설계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차분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막 자극을 하고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감정만 쌓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합리적인 개혁이 안 돼요. 죽고 사려는 게임으로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온전하겠어요? 검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난감한, 국민들이 볼 때 난감하죠. 그러니까요. 국민들. 아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지금 이제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시킨 이유가 검찰 내부에서의 계획을 가장 잘할 인물로 봤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요번에 만나서 검찰 개혁이 미진했다라는 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기사를 보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한 거죠. 실패한 사실 거다. 냉정하게 보면 네. 실패한 거죠. 뭐 좋게 말하면 미진한 거긴 합니다만 네. 실패했고, 그 실패로 결론 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권이 교체돼 버린 거죠. 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 평가 속에서 실패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건 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두 번의 검찰 개혁이 다 성공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하는 정부는 정말 좀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무슨 감정에 치우쳐서 네. PR을 나눠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고 상대를 공격하면 즐기고 이런 구도가 아닌 정말 차분한 상태에서 국가 대계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칙과 기준에서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거 아닙니까?